깨끗해야 건강하다. 어릴 적부터 수도 없이 들어온 말이다. 어머니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얼굴을 닦고 발을 씻고 손톱 밑까지 정성스럽게 청결을 유지하셨다. 나는 그런 어머니 밑에서 자라며 매일 목욕하는 습관을 당연하게 여겼고 또 내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쳤다. 심지어 의사가 된 후에도 환자들에게 깨끗이 씻는 것이 건강의 기본이라며 늘 강조해왔다. 그런데 어느 날 밤, 내 몸이 내 믿음을 부정하기 시작했다. 68세, 내 나이였다. 여전히 인천에서 내과 병원을 운영하며 하루 수십 명의 환자를 진료하고 있었고, 특별한 건강 문제 없이 지내고 있었다. 평소와 다를 것 없이 저녁에 샤워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었지만, 밤새 온몸이 간질거리고 잠이 오지 않았다. 처음엔 일시적인 현상이라 여겼다. 하지만 그 다음 날도 똑같은 증상이 반복됐다. 거울을 보니 팔과 다리에 붉은 반점이 올라와 있었고 피부는 메마르고 푸석푸석했다. 무엇보다 이상했던 건 나는 매일 깨끗하게 씻고 있다는 점이었다. 피부가 더러워서가 아니라 오히려 너무 자주 씻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나는 나 자신을 진료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동시에 지금까지 진료해왔던 수많은 노인 환자들이 떠올랐다. 70대, 80대 어르신들이 피부 가려움으로 고통받으며 병원을 찾는 일이 얼마나 흔했던가. 그들은 대개 이렇게 말했다. 선생님, 저는 매일 씻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간지럽고 따가워요. 그런 걸까요? 그동안 나는 그 질문에 뚜렷한 해답을 주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는 알 것 같았다. 오히려 그 벌프 매일 씻는 습관 이 문제였던 것이다. 이 사실을 처음 깨달았을 때 나는 혼란스러웠다. 평생 믿어왔던 건강 상식이 뒤집히는 느낌이었다. 하지만 의사로서 솔직해질 수밖에 없었다. 나의 몸, 그리고 수많은 환자들의 증상이 똑같은 원인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내 어머니의 사례는 그 사실을 더욱 분명하게 만들어주었다. 올해 79세가 된 어머니는 여전히 스스로 집안을 돌보고 밥을 지으며 정정하게 지내고 계신다. 하지만 작년 겨울 어머니는 밤마다 잠을 못 이루셨다. 온몸이 가렵고 특히 다리와 발목 주변이 심하게 건조해져 긁다 보면 피가 날 지경이었다. 여러 피부 연고를 써보았지만 효과는 미미했다. 나는 문득 물었다. 어머니, 요즘도 하루에 2번씩 목욕하세요? 그럼 아침에 1번, 저녁에도 1번, 그래야 기분도 개운하고 몸도 좋아지는 것 같아서. 어머니는 그렇게 대답하셨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습관은 어머니의 어머니, 즉 할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것이었다. 청결은 건강의 시작이라는 말은 그분들의 삶의 철학이었다. 하지만 나는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어머니, 앞으로는 이틀에 1번만 목욕하시고 뜨거운 물 대신 미지근한 물로 짧게 씻으세요. 그리고 씻고 나서는 꼭 보습제를 발라주세요. 이게 더 어머니 몸에 좋아요. 처음엔 무척 당황해하셨다. 매일 씻지 않으면 더러운 느낌이 들어서 불안하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나는 계속해서 설명했다. 나이 들수록 피부의 수분 유지 기능이 약해지고 땀샘과 피지선의 활동도 줄어들기 때문에 자주 씻으면 오히려 피부 장벽이 무너지고 면역력이 떨어진다고. 설득 끝에 어머니는 마지못해 나의 제안을 받아들이셨다. 목욕 빈도를 줄이시고 바디워시 대신 순한 세정제를 쓰시며 씻고 나면 3분 이내에 전신에 보습제를 바르기 시작하셨다. 2주가 지나자 변화가 일어났다. 가려움이 줄어들고 피부가 덜 당기고 무엇보다 밤에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되었다. 1달 후엔 더 이상 긁은 자국도 보이지 않았다. 어머니는 말씀하셨다. 이렇게 간단한 변화로 이런 차이가 생길 줄은 몰랐어. 지금 생각하니 그동안 괜히 깨끗하게 하려고 욕심 부렸던 것 같아. 그 말을 듣고 나는 마음이 뭉클해졌다. 어머니의 말은 단순한 후회가 아니었다. 그것은 오랜 습관을 내려놓고 몸의 신호에 귀 기울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깊은 통찰이었다. 그리고 나는 결심했다. 의사로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 나 스스로 겪었고
어머니의 변화도 직접 확인했다. 수천 명의 노인 환자들이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음에도 아무도 그 근본 원인을 말해주지 않는 현실을 나는 그냥 지나칠 수 없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에게 간곡히 말씀드린다. 당신이 65세 이상이라면 매일 쓰는 습관을 반드시 돌아봐야 한다. 우리가 평생 믿어온 매일 목욕이 건강에 좋다는 말은 젊을 때는 맞을 수 있지만 노년기에는 틀릴 수 있다. 앞으로 이어질 글에서 나는 매일 목욕이 노인의 건강에 해가 되는지, 그리고 어떤 작은 습관 변화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지를 하나하나 이야기해 드릴 것이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 그것이 당신의 건강을 지키고 가족의 걱정을 덜어주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 어머니는 내가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분이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단 한 번도 스스로의 편안함을 우선순위에 둔 적이 없는 분이다. 그런 어머니에게 청결은 단순한 위생 개념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기 관리의 상징, 자존심의 표현, 그리고 가족을 위한 예의였다. 어릴 적 나는 매일 새벽에 일어나 목욕을 하시는 어머니의 모습을 자주 봤다. 찬물로 얼굴을 씻고 따뜻한 물로 손발을 데우며 하루를 시작하시던 그 모습은 나에게 정갈한 삶이 무엇인지 알려주었다. 그런 분이셨기에 내가 어머니께 하루에 한 번만, 아니 이틀에 한 번만 씻으세요라고 말했을 때 그 충격은 상당히 컸을 것이다. 처음 제안했을 때 어머니는 눈을 동그랗게 뜨시며 말씀하셨다. 아니, 매일 안 씻으면 몸에서 냄새 나는 거 아니니? 어른이 되어서 그건 좀. 나는 조심스럽게 설명드렸다. 요즘 피부 상태가 악화된 이유가 지나친 목욕 때문이라는 것, 어머니의 피부는 이제 젊었을 때와 다르다는 것, 건조하고 얇아진 피부는 하루하루 회복력이 떨어지고 매일같이 씻으면 회복할 틈도 없이 계속 손상된다는 것.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여전히 불안한 표정을 지으셨다. 평생 유지해온 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꾼다는 것은 단순한 생활 변화가 아니라 정체성의 일부를 내려놓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려움이 심해지고 밤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날이 이어지면서 어머니도 조금씩 마음을 여셨다. 그러면 이틀에 한 번 씻되 수건으로라도 매일 몸은 닦아야겠다. 괜찮겠지? 네, 어머니. 그게 훨씬 좋아요. 특히 겨드랑이, 발 같은 부위만 부분적으로 닦아주셔도 충분해요. 그리고 씻고 나서는 바로 보습제를 발라야 해요. 3분 안에 꼭이요. 나는 어머니를 위해 약산성 세정제와 고보습 로션을 준비했다. 뜨거운 물 대신 3637도의 미지근한 물로 목욕하시도록 권하고 떼수건은 당분간 쓰지 않도록 말씀드렸다. 그리고 목욕 시간도 별표 510분 이내로 짧게 별표 꼭 필요할 때만 하시도록 조언드렸다. 그 이후 어머니의 변화는 눈에 띄게 나타났다. 첫 주에는 아직 익숙하지 않아 어색해하셨지만 두 번째 주가 되자 가려움이 줄었다는 말씀을 하셨다. 한 달이 지나고 나서는 밤에 깨지 않고 푹 잘 수 있게 되었다며 활짝 웃으셨다. 피부도 훨씬 매끄러워지고 극은 자국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어느 날 어머니는 내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 사람이 늙으면 몸만 변하는 게 아니라 생각도 바꿔야 하나 봐. 그동안은 깨끗해야 건강하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지금은 몸에 맞게 씻는 게 진짜 건강이다라는 걸 알겠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깊이 감동받았다. 단지 피부가 좋아졌다는 것을 넘어 어머니 스스로 자신의 삶의 방식을 돌아보고 바꾸는 용기를 내셨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건강을 향한 전환점이 아니었을까. 사실 많은 어르신들이 목욕에 대한 집착에 가까운 습관을 가지고 계신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깨끗함 예의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매일 씻지 않으면 왠지 부끄럽고 자신이 게으르다고 느껴질 수도 있다. 나 역시 오랜 세월 그 생각을 당연시하며 살아왔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몸의 상태도 필요한 관리도 달라진다. 젊은 시절에는 문제없던 습관이 노년기에는 독이 되기도 한다. 매일 목욕하던 습관이 어느 날부터 수면을 방해하고 피부를 상하게 하며 전반적인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해야 한다. 어머니의 이야기는 단순한 피부 회복의 사례가 아니다. 그것은 습관의 전환,
자기 인식의 전환, 그리고 노년의 삶을 위한 지혜의 시작이었다. 나는 병원을 찾는 많은 어르신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드렸다. 그리고 그분들 중 일부는 그렇게 해보겠다며 작은 변화를 시작하셨다. 매일 씻는 대신 하루 건너 한 번, 뜨거운 물 대신 미지근한 물, 떼수건 대신 손으로 가볍게 문지르기. 그리고 무엇보다도 보습. 그 결과는 대부분 긍정적이었다. 가려움증이 줄어들고 수면의 질이 높아지며 피부의 상태가 호전되었다. 어떤 분은 내게 이렇게 말했다. 나는 평생 깨끗이 산다고 자부했는데 알고 보니 몸을 더 힘들게 했던 거네요. 그 말이 얼마나 뼈 아프게 들렸는지 모른다. 하지만 동시에 그 말 속에는 변화를 받아들이는 용기가 담겨 있었다. 그 용기는 나를 다시 한번 확신하게 만들었다. 내가 이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한다는 것, 단순한 생활 정보가 아니라 노년의 삶을 건강하고 평화롭게 만들어주는 지식이라는 것을. 그리고 나는 이 글을 읽는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말하고 싶다. 습관을 바꾸는 것이 어렵다는 것 잘 안다. 하지만 그 습관이 당신을 아프게 하고 있다면 조금씩 바꿔볼 용기를 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다음 장에서는 나이가 들수록 피부가 더 민감해지고 매일 씻는 것이 그토록 위험한지에 대해 과학적으로 설명드리겠다. 피부의 구조와 노화 과정을 알게 되면 왜 이 조언이 필요한지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다. 이 여정을 계속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 어쩌면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삶을 훨씬 더 편안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 테니까. 어머니의 이야기를 통해 나는 단순한 생활 습관 하나가 어떻게 삶의 질을 바꿀 수 있는지를 직접 체험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여전히 의문을 품는다. 예전에는 아무 문제 없었는데 왜 갑자기 피부가 이렇게 민감해졌을까?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건강 문제는 변화를 인식하지 못할 때 더 심각해지기 때문이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은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변한다. 그 중에서도 피부는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눈에 띄게 변화를 겪는 기관이다. 피부는 단순한 겉모습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 몸을 외부 자극으로부터 보호하고 체온을 조절하며 면역 기능의 일부를 담당하는 하나의 장기이다. 실제로 피부는 면적 기준으로 가장 큰 장기이기도 하다. 젊었을 때 우리의 피부는 비교적 두껍고 탄력이 있으며 땀샘과 피지선이 활발하게 작동한다. 땀을 통해 체온을 조절하고 피지로 피부를 유연하게 유지한다. 또 상처가 생겨도 빠르게 회복된다. 그러나 65세 이상이 되면 이 모든 기능이 급격히 감소한다. 우선 피부의 수분 함유량이 줄어든다. 2030대의 피부는 약 1015% 정도의 수분을 유지하지만 65세가 넘으면 그 수치가 5% 이하로 떨어진다. 피부가 메말라 갈라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특히 겨울철에는 습도까지 낮아지면서 증상이 더욱 심각해진다. 다음으로 피지선과 땀샘의 기능 저하가 문제다. 피지선은 피부 표면에 기름을 분비해 수분 증발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피지 분비가 줄어들고 피부는 쉽게 건조해진다. 마치 윤활유가 부족한 기계처럼 피부가 거칠어지고 탄력이 사라진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피부 장벽의 약화다. 피부는 바깥층인 각질층을 통해 외부 자극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한다. 이 각질층은 지질이라는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천연 보호막이다. 그런데 이 지질은 매일 목욕, 특히 뜨거운 물과 강한 비누 사용에 의해 쉽게 제거된다. 젊은 사람들은 하루 정도면 이 보호막이 다시 형성된다. 하지만 65세 이상의 노인은 회복 속도가 훨씬 느리다. 어떤 경우에는 2에서 3일이 걸리기도 한다. 그 말은 매일 목욕을 하면 피부가 회복할 틈 없이 계속 손상된다는 것이다. 나는 진료실에서 이 사실을 수없이 확인해왔다. 매일 목욕하고도 피부 문제로 병원을 찾는 어르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그들은 대부분 이런 말을 하신다. 더 열심히 씻었는데 왜 더 간지럽죠? 대부분의 경우 문제는 덜 씻어서가 아니라 너무 자주 씻어서 생긴 것이었다. 특히 떼수건으로 세게 문지르거나
강한 향이 나는 비누를 사용하는 경우는 상황을 더 악화시킨다. 이런 자극은 이미 악해진 피부 장벽을 더 심하게 무너뜨린다. 나는 전주에 사는 벌프 이만옥 할머니, 74세, 벌프의 사례를 떠올린다. 할머니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뜨거운 물로 목욕을 하시고 그때마다 때를 밀지 않으면 찝찝하다고 하셨다. 피부는 마치 사막처럼 갈라져 있었고 극은 자국이 여기저기 있었다. 밤마다 가려워서 잠을 설치셨고 심지어 피가 나도록 극은 보이는 염증까지 생겼다. 나는 할머니께 정중히 권유드렸다. 할머니, 이제부터는 이틀에 한 번만 씻으시고 때를 밀지 마세요. 그리고 반드시 씻고 나서 보습제를 바르셔야 합니다. 처음엔 못 믿겠다는 표정이셨다. 덜 씻으면 더 간지러울 텐데요. 그럴 법도 했다. 평생 그렇게 살아오셨고 나도 예전엔 그렇게 믿었다. 하지만 가려움이 너무 심했던 탓일까? 할머니는 결국 내 권유를 따르기로 하셨다. 한 달 후 다시 진료실에 찾아오신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셨다. 선생님, 피부가 많이 좋아졌어요. 가려움도 줄고 밤에 잘 자게 됐어요. 나는 그 말에 깊이 감동했다. 단순히 병이 나은 것이 아니라 몸에 맞는 새로운 생활 방식을 받아들인 용기가 느껴졌기 때문이다. 이처럼 노인의 피부는 회복력이 떨어지고 외부 자극에 훨씬 민감하다. 그렇기 때문에 젊을 때와 같은 목욕 습관을 유지하는 것은 건강에 오히려 독이 된다. 이제부터는 우리 몸에 맞는 방식으로 씻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청결이나 자기관리이다. 다음 장에서는 매일 목욕이 피부뿐 아니라 전신 건강, 특히 혈압과 낙상 위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소개해드릴 예정이다. 지금까지 피부에 대해 말씀드렸다면, 이제는 몸 전체의 균형을 위해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자. 앞서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피부가 얼마나 악해지고 매일 목욕이 그것을 얼마나 손상시킬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런데 피부 건강 못지않게 중요한 또 하나의 문제는 목욕 중 낙상 사고이다. 이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다. 때로는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사건이 될 수 있다. 나는 병원에서 일하며 수없이 많은 낙상 환자들을 진료해왔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단순한 미끄러짐이나 어지러움이 골절, 뇌출혈, 심지어 사망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중 상당수가 욕실에서 발생했다. 욕실은 겉보기에 깨끗하고 안전해 보이지만 물기와 미끄러운 바닥, 좁은 공간,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 등으로 인해 노인에게는 가장 위험한 장소 중 하나다. 특히 목욕을 하다가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끼거나 눈앞이 캄캄해져 중심을 잃고 넘어지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 모든 위험의 중심에는 혈압의 급격한 변화가 있다. 젊은 사람들은 자세를 바꾸거나 온도가 바뀔 때 몸이 금방 적응한다. 혈관이 확장되거나 수축되더라도 심장이 그 변화에 맞춰 혈압을 조절해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노인의 몸은 그렇게 빠르게 반응하지 못한다. 노화로 인해 자율신경계의 반응 속도가 느려지고 혈관의 탄력성도 감소하며 특히 심장 박동이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이런 상황에서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혈관이 확장되어 혈압이 급격히 떨어진다. 그 결과 현기증, 메스꺼움, 심한 경우 실신까지 이어질 수 있다. 나는 벌프 부산에 사는 명진수 할아버지, 72세, 벌프의 사례를 기억한다. 평생 어업에 종사하셨던 분으로 새벽 일과 전 반드시 뜨거운 물로 몸을 풀어야 한다는 생활 습관을 가지고 계셨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목욕을 하다가 갑자기 눈앞이 흐려지고 중심을 잃을 뻔했다고 하셨다. 그때 룩주 럽 손잡이를 간신히 잡았어요. 아니었으면 크게 다칠 뻔했죠. 진료 후 확인해보니 명진수 할아버지는 기립성 저혈압 증상을 가지고 있었다. 자세를 바꾸거나 온도 변화가 있을 때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는 현상이다. 게다가 공복 상태에서의 목욕, 새벽 시간대, 그리고 뜨거운 물 사용이 모두 겹치며 위험을 더욱 키운 것이다. 나는 할아버지께 몇 가지 조언을 드렸다. 첫째, 매일 목욕은 피하고 이틀에 한 번만 하시라고 권했다.
둘째, 뜨거운 물 대신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라고 말씀드렸다. 셋째, 목욕 시간은 10분 이내로 짧게, 별표 가능하면 오후 시간대, 오전 10시, 오후 4시, 별표를 선택하시라고 했다. 처음엔 40년 넘게 지켜온 습관을 바꾸기 어려워하셨지만 다시 넘어질까 봐 무서운 마음에 그대로 실천하시기로 하셨다. 그리고 몇 주 후 다시 찾아오신 할아버지는 말했다. 이젠 오후에 씻으니 훨씬 몸이 편하고 어지러움도 없어요. 그 말을 듣고 나는 확신을 얻었다. 단순한 시간대 변경, 물 온도 조절, 목욕 빈도 조절 같은 작은 변화들이 노인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다는 것을. 한국노인복지협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가정 내 낙상 사고 중 30% 이상이 욕실에서 발생한다고 한다. 그리고 이 중 상당수는 목욕 중 발생한 급격한 혈압 변화와 관련이 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낙상으로 인한 고관절 골절의 경우 약 20%의 환자가 1년 이내에 사망에 이른다는 통계다. 단순히 넘어졌다는 말로 끝날 문제가 아닌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위험을 줄일 수 있을까? 나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강력히 권장하고 있다. 첫째, 아침 일찍이나 밤 늦은 시간에 목욕은 피한다. 이 시간대에는 체온과 혈압이 모두 낮기 때문에 낙상 위험이 높아진다. 둘째, 욕실에는 반드시 손잡이, 안전바를 설치하고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둔다. 넘어진 후 일어날 힘이 부족한 노인에게는 손잡이가 생명줄이 될 수 있다. 셋째, 혼자 목욕하는 것을 피하고 가능하면 가족이 근처에 있도록 한다. 혼자 사는 노인의 경우 목욕 시간에 휴대폰을 욕실 근처에 두거나 일정 시간마다 가족과 연락을 주고받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도움이 된다. 넷째, 목욕 전후에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한다. 탈수가 되면 혈압이 더 떨어질 수 있다. 물 한 잔이 생명을 지켜줄 수도 있다. 이러한 습관 하나하나가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내가 40년 동안 진료실에서 가장 안타깝게 본 사례 중 하나가 바로 예방할 수 있었던 사고로 인해 고통받는 어르신들의 모습이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혹시 아침마다 뜨거운 물로 목욕하시는 분, 목욕하다 어지러움을 경험한 적 있는 분이 계신다면 오늘부터 그 습관을 점검해 보시길 바란다. 우리의 몸은 나이와 함께 변한다.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몸을 돌보다가는 오히려 몸을 해치는 일이 될 수 있다. 그렇기에 지금이야말로 몸의 언어에 귀를 기울이고 새로운 건강 습관을 만들어갈 때다. 다음 장에서는 식사와 관련된 목욕의 위험성, 즉 식사 직후나 공복 상태에서의 목욕이 왜 위험한지, 그리고 그로 인해 실제로 발생한 사례들을 살펴보려 한다. 이 이야기를 계속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 당신의 하루가 더 안전하고 평안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우리는 보통 식사 후에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면 피로가 풀리고 소화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 혹은 아침에 일어나 공복 상태에서 시원하게 샤워를 하면 몸이 개운하고 활력이 생긴다고 믿는다. 특히 많은 어르신들이 그런 습관을 오래도록 유지해 오셨다. 하지만 이 두 가지 모두 노년기에는 매우 위험한 습관이 될 수 있다. 앞선 4장에서 혈압 변동으로 인한 낙상 위험에 대해 이야기했다면 이번 장에서는 식사 직후 혹은 공복 상태에서의 목욕이 어떻게 전신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 어떤 사고로 이어졌는지 사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려 한다. 먼저 식사 직후의 목욕에 대해 생각해보자. 우리가 식사를 하면 소화를 돕기 위해 혈액이 위장과 장으로 집중된다. 이때 뜨거운 물로 목욕을 하면 피부 표면으로도 혈액이 몰리게 된다. 즉, 몸 안의 혈액이 소화기관과 피부로 동시에 분산되며 상대적으로 뇌와 심장 등 중요한 장기로 가는 혈류량이 줄어들게 된다. 이것이 젊은 사람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노인은 혈액순환 조절 능력이 떨어져 이런 상황에서 어지러움, 구토, 심지어 의식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나는 인천에 사는 박태용 할아버지, 69세, 별표의 사례를 기억한다. 추석 명절, 오랜만에 모인 가족들과 함께 푸짐한 식사를 마친 후 피로를 풀기 위해 욕실에 들어가셨다. 평소보다 뜨거운 물로 반신욕을 하던 중
갑자기 머리가 어지럽고 식은땀이 나면서 의식을 잃으셨다. 다행히 가족들이 곧 발견해 119를 불렀지만 병원 도착 당시 이미 뇌의 일부의 혈류 부족으로 인한 손상이 시작된 상태였다. 이후 박태용 할아버지는 반심압이라는 큰 후유증을 안고 살아가게 되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저 밥 먹고 몸 좀 풀려고 한 건데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소. 정말 그랬다. 누구도 이런 작은 행동 하나가 그렇게 큰 결과를 불러올 것이라고는 쉽게 상상하지 못한다. 이번에는 공복 상태에서의 목욕이 얼마나 위험한지 살펴보자. 공복 상태, 특히 아침 기상 직후는 혈당이 가장 낮은 시간대이다. 밤새 아무것도 먹지 않았기 때문에 몸속 에너지원이 부족하고 혈압과 체온도 낮은 편이다. 이런 상태에서 뜨거운 물로 목욕을 하면 체온 조절과 혈압 유지에 필요한 에너지가 부족해져 어지러움이나 실신, 극단적인 경우에는 심장마비로 이어질 수 있다. 벌표 김영애 할머니 71세 벌표는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바로 욕실로 향하셨다. 깨끗이 씻고 하루를 시작해야 기분도 좋고 하루가 산뜻해진다는 것이 이유였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목욕을 하던 중 갑자기 온몸에 힘이 빠지고 가슴이 답답하며 손발이 떨리는 증상을 느끼셨다. 겉에 살던 딸이 이상함을 느끼고 욕실 문을 열었을 때 김 할머니는 욕조에 주저앉은 채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다. 병원에서의 진단 결과는 저혈당 상태. 밤새 아무것도 먹지 않은 상태에서의 에너지 부족이 원인이었다. 이후 김 할머니는 아침에 바나나 한 개나 죽 한 숟갈 정도라도 드시고 30분 이상 지난 후에 샤워를 하시기로 하셨다. 그 이후로는 그런 증상을 다시 겪지 않으셨다고 한다. 이처럼 식사 직후 혹은 공복 상태에서의 목욕은 젊었을 땐 아무렇지 않게 넘길 수 있었던 습관이지만 노년기에는 몸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진다. 식사 후에 뜨거운 물로 목욕을 하게 되면 혈액이 소화기관과 피부로 동시에 분산되며 뇌로 가는 혈류가 일시적으로 부족해질 수 있다. 이는 일시적인 실신뿐 아니라 장기적인 뇌 기능 저하, 뇌졸중의 위험까지 높일 수 있다. 반대로 공복 상태에서는 혈당이 낮아진 상황에서 에너지 소모가 많은 목욕을 하게 되면 저혈당 스크를 유발할 수 있다. 어지러움, 시야 흐림, 구토, 심하면 실신과 사망까지도 가능하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위험을 피할 수 있을까? 첫째, 식사 후 한두 시간 정도는 반드시 휴식을 취한 후 목욕한다. 특히 고연령자는 적어도 2시간 이상 여유를 두는 것이 좋다. 둘째, 공복 상태에서는 목욕을 피한다. 아침에 목욕을 하고 싶다면 벌표 간단한 간식, 바나나, 삶은 달걀, 죽 등 벌표를 먹고 30분 이상 경과한 후에 목욕한다. 셋째, 벌표 뜨거운 물 대신 미지근한 물, 약 36에서 37도, 벌표를 사용하고 목욕 시간은 5에서 10분 이내로 짧게 한다. 넷째, 목욕 전후에 물을 충분히 마셔 수분과 혈압의 균형을 유지한다. 이 작은 실천들이 우리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줄 수 있다. 특히 혼자 사는 어르신일수록 혹은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등의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일수록 더욱 조심해야 한다. 나는 진료실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이 그전을 하던 대로 했을 뿐이라는 말과 함께 후유증을 안고 찾아오는 모습을 봤다. 그렇기에 오늘 이 글을 통해 간절히 당부드리고 싶다. 몸의 상태는 매일 바뀌고 나이 들수록 더욱 섬세하게 반응한다. 예전처럼 대충 넘기면 된다는 식의 생활 습관은 지금 우리 몸에는 통하지 않는다. 다음 장에서는 우리가 감기나 피로할 때 목욕을 피해야 하는지 그 이유와 함께 잘못된 오해를 바로잡는 사례들을 전해드리겠다. 이 여정을 계속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 건강한 삶은 작은 습관의 변화에서 시작된다. 앞장에서 우리는 식사 직후나 공복 상태에서의 목욕이 위험한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몸의 에너지 균형과 혈류 분포라는 민감한 요소가 있었다. 이번 장에서는 그와 더불어 자주 간과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주제, 즉 몸이 아플 때 혹은 피로할 때의 목욕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많은 어르신들이 감기에 걸리거나 몸살 기운이 있을 때 이렇게 말씀하신다.
뜨거운 물에 푹 담가서 땀을 빼면 나아진다더라. 혹은 이렇게도 말씀하신다. 하루 종일 피곤했으니 목욕으로 피로를 풀어라지. 이런 말은 우리 모두 익숙하다. 어릴 적 부모님, 조부모님으로부터 들었던 말이기도 하고 실제로 그렇게 행동해왔던 기억이 있을 것이다. 특히 한국 문화에서는 목욕을 통해 기운을 회복한다는 인식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그 믿음이 65세 이상의 노인에게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나는 최근 진료실에서 있었던 벌프 이정숙 할머니 75세 벌프의 사례를 통해 이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할머니는 평소 건강에 관심이 많고 생활 습관도 성실하신 분이었다. 어느 날 가벼운 감기 기운이 있어 약국에서 감기약을 사서 복용한 뒤 땀을 빼면 낫는다는 생각에 욕실에서 뜨거운 물로 반신욕을 하셨다. 처음에는 기분이 괜찮은 듯했지만 몇 시간 후 열이 오르기 시작했고 기침도 심해졌다. 결국 병원에 내원하셨고 검사 결과 폐렴 초기 소견이 확인되었다. 이후 2주간 입원 치료를 받으셨고 산소 공급까지 필요할 정도로 상태가 악화되었다. 이정숙 할머니는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셨다. 예전엔 감기 걸리면 꼭 뜨거운 물에 땀 빼면 나았거든요. 이번엔 그게 오히려 화근이었네요. 이 사례는 단순한 예가 아니다. 실제로 감기, 독감, 바이러스성 질환 등으로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의 목욕은 체온 조절에 부담을 주고 열이 더 오르거나 폐로 감염이 확산될 가능성을 높인다. 노인의 경우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능력이 악해져 있기 때문에 뜨거운 물에 장시간 노출되면 오히려 고열 상태에 빠질 수 있다. 또한 피로가 극심한 상태에서의 목욕 역시 매우 주의가 필요하다. 피로한 상태는 에너지 저장량이 바닥났다는 신호이다. 이 상태에서 목욕, 특히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는 것은 심장과 혈관계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 나는 벌프 김민자 할머니 72세 벌프의 이야기를 떠올린다. 손자의 돌잔치를 앞두고 집 청소, 음식 준비로 하루 종일 바쁘셨던 할머니는 저녁 늦게 몸 좀 풀자며 뜨거운 물에 반신욕을 하셨다. 하지만 욕조에 들어가자마자 온몸에 힘이 빠지고 어지러움을 느끼며 욕조에서 스스로 빠져나오지 못할 정도로 기력이 떨어졌다. 다행히 딸이 걱정되어 욕실을 들여다봤고 즉시 병원으로 모셔졌다. 의사의 진단은 단순했다. 피로 누적 상태에서의 과도한 열 노출, 그리고 혈압 저하로 인한 일시적 기력 상실. 큰 문제 없이 회복하셨지만 만약 그 시간이 조금만 늦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었다. 이 사례들이 보여주는 핵심은 분명하다. 몸이 아플 때나 피로할 때는 절대 무리해서 목욕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평소에는 괜찮아 보이던 행동이 컨디션이 떨어진 순간에는 위험 요소로 변할 수 있다. 그렇다면 몸이 좋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첫째, 감기나 열이 있을 경우 전신 목욕은 피하고 필요시 미지근한 물로 부분 세정을 한다. 예를 들어 겨드랑이, 발 등만 가볍게 닦는 정도로 충분하다. 둘째, 피로가 누적된 날에는 목욕을 미루고 충분한 휴식을 취한 뒤 다음 날이나 몸 상태가 회복되었을 때 간단히 샤워한다. 셋째, 무조건 뜨거운 물에 들어가야 피로가 풀린다는 생각을 버리고 벌프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온도 36에서 37도, 벌프에서 짧게 5에서 7분 목욕하는 습관을 들인다. 넷째, 반드시 혼자 목욕하지 말고 특히 몸 상태가 좋지 않을 때는 가족이나 간병인과 함께 욕실 주변에 누군가 있는 상황에서 씻도록 한다. 이러한 습관들은 단순하지만 효과적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몸 상태를 인식하고 그에 따라 생활 방식을 유연하게 조절하는 태도이다. 나는 종종 어르신들께 이렇게 말씀드린다. 정말 건강한 사람은 아프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자기 몸의 변화를 알아차리고 거기에 맞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습관은 중요하지만 상황에 맞게 조절할 줄 아는 지혜가 더 중요하다. 그리고 그 지혜는 당신의 몸이 매일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이는 것에서 시작된다. 다음 장에서는 또 다른 위험 요소, 바로 술을 마신 후의 목욕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한 실제 사례들을 소개해드리겠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이야기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 앞서 우리는 몸이 아플 때나 피로할 때의 목욕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를 이야기했다. 이번 장에서는 또 다른 흔한 습관이자 많은 어르신들이 별 생각 없이 실천하고 있는 술 마신 후의 목욕에 대해 깊이 들여다보려 한다. 한국에서는 친모 모임이나 가족 행사 또는 혼자 있는 저녁 시간에 가볍게 술 한 잔을 즐기는 어르신들이 많다. 소주 한두 잔 혹은 막걸리 한 사발 정도는 오히려 기분 전환과 식욕 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여기기도 한다. 실제로 어떤 분들은 술을 마신 후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며 피로가 풀리고 잠도 잘 온다고 말씀하신다. 하지만 이처럼 익숙한 습관이 노년기에는 매우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 이유는 간단하면서도 매우 중요하다. 술과 뜨거운 물이 만나면 우리 몸의 혈관은 이중으로 확장된다. 술을 마시면 혈관이 확장되며 혈압이 낮아진다. 여기에 뜨거운 물로 인한 열 자극이 더해지면 혈관은 더욱 넓어지고 혈압은 급격히 떨어질 수 있다. 젊었을 때는 이러한 변화에 몸이 빠르게 적응할 수 있다. 하지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은 자율신경계의 반응 속도와 심혈관 조절 기능이 현저히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혈압 강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 그 결과는 어지러움, 실신, 심한 경우 심정지까지 이를 수 있다. 나는 수년 전 벌프 박만수 할아버지 72세 벌프의 사례를 잊을 수 없다. 평생 성실히 일하시고 은퇴 후에는 친구들과의 저녁 모임을 자주 가지셨던 분이다. 그날도 지인들과 함께 소주 두세 잔을 나눈 후 집에 돌아와 반신욕을 하며 하루의 피로를 풀려 하셨다. 평소에도 자주 해오던 일이라 별다른 의심 없이 욕조에 몸을 담그셨다. 하지만 몇 분 후 욕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고 아내분이 급히 들어가 보았을 때 박 할아버지는 의식을 잃은 채 물속에 쓰러져 있었다. 즉시 응급실로 이송되었지만 심장은 이미 멈춘 상태였고 다행히 의료진의 빠른 조치로 생명은 건졌으나 뇌에 손상이 남아 이후 언어 기능과 운동 능력에 심각한 후유증이 남았다. 검사 결과는 명확했다. 알코올 섭취 후 뜨거운 물 목욕으로 인한 급성 저혈압성 실신, 그리고 일시적 심정지. 평생 아무 문제 없던 습관이 어느 순간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진 것이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그 이유는 노인의 몸이 알코올을 처리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간 기능이 저하되면서 같은 양의 술도 체내에서 더 오랫동안, 더 강하게 영향을 미친다. 젊은 시절과 같은 음주량도 노년기에는 위험 수준이 될 수 있다. 게다가 많은 어르신들이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같은 기저질환을 갖고 있다. 이러한 질환들은 알코올과 열 자극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며 혈압 조절 능력을 더욱 저하시킨다. 특히 고혈압약이나 이뇨제를 복용 중인 분들은 더욱 주의해야 한다. 약물과 술, 그리고 목욕이 서로 맞물려 몸에 큰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술을 마신 날에는 목욕을 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아무리 소량이라도 특히 뜨거운 물로 오래 목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둘째, 꼭 목욕을 해야 한다면 음주 후 최소 서너 시간이 지난 후에 짧고 간단한 샤워 정도로 대체하는 것이 좋다.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고 5분 이내로 시간을 제한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혼자 목욕하지 않도록 한다. 음주 후에는 판단력과 반사신경이 둔해질 수 있기 때문에 주변에 가족이나 보호자가 있는 상황에서만 목욕하도록 한다. 넷째,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등의 기저질환이 있는 어르신은 술과 목욕을 절대 병행하지 않아야 하며 항상 담당 의사의 조언을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수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수많은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나는 병원에서 일하며 단지 습관처럼 했을 뿐이라는 말 뒤에 숨겨진 안타까운 결과들을 너무나 자주 마주해왔다. 그 습관은 과거에는 아무 문제 없었을지 모르지만 지금의 내 몸에는 맞지 않을 수 있다. 변화된 몸의 상태에 맞게 생활 방식도 바뀌어야 한다. 특히 목욕은 단순한 위생행위가 아니라 신체 상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활동이다. 술이 들어간 상태에서는 그 무엇보다도 신중해야 한다. 다음 장에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5가지 위험 요소를 바탕으로 노년기에 건강한 목욕 습관을 만들기 위한 실질적인 수칙과 생활 지침을 정리해 드릴 예정이다. 습관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지만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건강과 생명을 지킬 수 있다. 다음 장도 꼭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 지금까지 우리는 노년기 목욕 습관의 5가지 주 위험 요소에 대해 살펴보았다. 피부의 노화, 혈압의 변화, 식사 및 공복 상태에서의 문제, 피로와 질병, 그리고 음주 후의 목욕까지 모두 익숙한 생활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 안에는 우리가 오랫동안 진리처럼 믿어온 잘못된 상식들이 숨어 있다. 이 장에서는 그러한 오해와 편견들에 대해 정리해보고 그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함께 나누고자 한다. 가장 흔하고 뿌리 깊은 믿음은 이것이다. 매일 씻어라 깨끗하고 건강하다. 어릴 적부터 우리는 이 말을 수도 없이 들으며 자라왔다. 부모님은 물론이고 학교에서도 사회에서도 청결은 건강의 기본이라고 배웠다. 심지어 하루라도 안 씻으면 더럽다는 식의 표현은 일종의 도덕적 기준처럼 여겨졌다. 하지만 노년기에 접어든 우리의 몸은 더 이상 과거와 같지 않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나이가 들수록 피부는 얇아지고 건조해지며 회복 능력은 떨어진다. 매일같이 뜨거운 물로 몸을 씻고 강한 비누로 문지르는 행위는 더 이상 청결이 아닌 손상으로 이어진다. 또 하나의 흔한 오해는 다음과 같다. 때를 밀어야 피부가 숨쉬고 피로도 풀린다. 한국 사회에서는 오래전부터 때밀리 문화가 정착되어 있다. 목욕탕에서 때를 밀며 피부를 깨끗하게 하고 개운하다는 느낌을 받는 것이 하나의 전통처럼 여겨진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지금도 집에서 매일같이 때수건으로 몸을 문지른다. 그러나 피부과 전문의들은 입을 모아 말한다. 피부는 숨을 쉬지 않는다. 그리고 때를 민다고 해서 노폐물이 배출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각질층의 보호막이 벗겨져 피부 장벽이 무너지고 럼증과 가려움이 생긴다. 특히 65세 이상의 노인 피부는 그 얇기가 젊은이의 절반 이하일 정도로 섬세하다. 거기에 반복적인 마찰이 더해지면 미세한 상처와 균열이 생기고 그 틈으로 외부 자극이 쉽게 침투하여 염증과 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 또 다른 오해는 감기나 몸살이 있을 때 관련된 것이다. 뜨거운 물로 땀을 빼면 감기가 나아진다. 이 말 역시 전통적인 민간요법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몸에 열이 날 때는 땀을 흘려야 하고 그것이 병을 밖으로 내보내는 방법이라고 여긴다. 특히 찜질방이나 뜨거운 욕조를 활용해 한번 땀을 쫙 빼면 시원하다는 표현도 자주 사용된다. 하지만 앞서 6장에서 확인했듯 이런 방식은 노년기에는 매우 위험하다. 열이 있는 상태에서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면 체온이 더 올라가고 면역력이 떨어진 노인의 경우 폐렴이나 고열 상태로 빠질 수 있다. 목욕은 회복을 돕기보다는 오히려 몸에 추가적인 부담을 줄 수 있으며 특히 감기나 피로로 인해 몸의 자율 조절 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더욱 위험하다. 그 외에도 이런 오해들도 존재한다. 몸이 가려우면 더 자주 씻고 강한 비누로 씻어야 한다. 사실 많은 어르신들이 피부가 간지러우면 씻는 횟수와 강도를 높이려는 경향이 있다. 더 깨끗하게, 더 자주 씻으면 괜찮아질 것이라는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하지만 이는 완전히 반대의 결과를 낳는다. 가려움은 대부분 피부가 건조하고 보호막이 손상되어 생기는 증상이다. 이 상태에서 자주 씻고 특히 강한 세정제나 떼수건을 사용할 경우 피부는 더 건조해지고 가려움은 더욱 심해진다. 악순환의 시작이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런 오해들을 지금까지도 고수하고 있을까? 그 이유는 단순하다. 그것이 오랜 시간 동안 몸에 밴 생활 방식이기 때문이다. 어릴 적부터 익숙하게 들어온 말들, 부모로부터 배운 습관,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청결 기준들이 지금까지도 정답처럼 느껴지는 것이다. 하지만 이젠 알아야 한다. 지금의 몸은 예전과 다르고 그에 맞는 생활 방식 역시 달라져야 한다는 것. 과거의 경험과 습관이 반드시 현재의 건강에 맞는 것은 아니라는 것. 깨끗함은 중요하다. 하지만 그 깨끗함은 내 몸에 맞는 방식으로 실현되어야 한다. 자주 씻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올바른 방법으로 씻는 것이 진짜 청결이다. 이제는 덜 씻는 것이 더 건강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다. 그리고 그것은 게으름도 아니고 불결함도 아니다. 오히려 몸에 대한 배려이자 존중이며 나이를 든 몸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방식이다. 다음 장에서는 지금까지 다뤘던 내용을 바탕으로 노년기 건강한 목욕 습관을 위한 구체적인 5가지 실천 지침을 소개해드릴 예정이다.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고 일상 속에 적용 가능한 방법들이다. 습관을 바꾸는 첫걸음은 잘못된 믿음을 알아차리는 것에서 시작된다. 지금까지 믿어왔던 생각을 점검하고 내 몸에 더 맞는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 가보자. 앞장에서는 우리가 평생 믿어온 목욕에 대한 오해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제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 나이가 들수록 몸의 상태는 달라지고 그에 맞는 새로운 목욕 습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 장에서는 지금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실천할 수 있는 건강한 목욕 습관 5가지를 정리해 소개해드리고자 한다. 이 지침들은 어렵거나 복잡하지 않다. 누구나 일상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으며 작은 변화만으로도 피부 건강과 전신 안전에 큰 도움이 된다. 첫째, 목욕은 매일이 아닌 이틀에 한 번 또는 주 2, 3회로 줄인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습관은 목욕 횟수를 줄이는 것이다. 젊었을 때는 매일 목욕해도 피부가 금방 회복되지만 노년기의 피부는 재생 속도가 느리고 자극에 민감하다. 매일 씻는 것은 오히려 피부 보호막을 파괴하고 건조증, 가려움, 럼증을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이틀에 한 번 정도의 목욕이 이상적이다. 상황에 따라 땀이 많이 나거나 외출이 잦은 날은 예외로 도돼 기본적으로는 피부에 휴식을 줄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목욕을 하지 않는 날에는 젖은 수건으로 부분 세정을 하거나 미온수로 손발만 씻어주는 정도로도 충분하다. 둘째, 물의 온도는 뜨겁지 않게 미지근한 정도 36에서 37도가 가장 좋다. 많은 어르신들이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면 개운하고 피로가 풀린다고 느끼지만 사실 뜨거운 물은 혈압을 급격히 떨어뜨리고 피부를 더 건조하게 만든다. 특히 고혈압이나 심장질환이 있는 분들에게는 매우 위험할 수 있다. 가장 이상적인 물 온도는 36에서 37도 사이의 미지근한 물이다. 피부와 혈관에 부담을 주지 않으며 체온 변화도 최소화할 수 있다. 특히 반신욕을 할 경우에도 물 높이를 명치 아래까지만 유지하고 시간을 10분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목욕 시간은 짧게 5에서 10분 이내로 끝내는 것이 좋다. 목욕은 오래 할수록 좋다는 생각은 잘못된 오해다. 장시간 물에 노출되면 피부 보호막이 손상되고 체온 조절에 무리가 간다. 또한 욕실 안은 공기가 습하고 산소가 적기 때문에 오래 머무르면 어지러움이나 무기력감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전체 목욕 시간은 5에서 10분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몸 전체를 씻기보다는 필요한 부위만 간단히 세정하고 가능한 한 빠르게 마무리하는 것이 좋다. 특히 혼자 사는 어르신일수록 긴 시간 욕실에 있는 것은 피해야 한다. 넷째, 강한 비누와 떼수건 대신 순한 세정제와 부드러운 수건을 사용한다. 피부를 깨끗이 하기 위해 강한 비누나 떼수건을 사용하는 분들이 많지만 이는 노년기 피부에 큰 해를 줄 수 있다. 피부의 각질층은 외부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중요한 장벽인데 강한 세정제는 이 보호막을 씻어내고 떼수건은 물리적인 손상을 가한다. 따라서 비누를 고를 때는 무향, 락산성, 보습 성분이 포함된 순한 세정제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떼수건 대신 부드러운 천 소재의 수건이나 손으로 가볍게 문지르는 방식으로 세정하는 것이 좋다. 개운함보다는 안정감 있는 세정이 더 중요하다. 다섯째, 목욕 후 3분 이내에 보습제를 바르는 습관을 들인다. 목욕을 마친 후 가장 중요한 마무리 단계는 보습제 바르기이다. 물에서 나온 직후 피부의 수분이 급속히 증발하면서 건조함이 심해지기 때문에 이때를 놓치면 피부가 금세 당기고 가려워진다. 가장 좋은 방법은 수건으로 가볍게 물기를 닦고 3분 이내에 전신에 보습제를 바르는 것이다. 특히 다리, 팔꿈치, 복부,
발목 등 건조하기 쉬운 부위는 2번에 나눠 덧바르는 것도 좋다. 바디로션, 크림, 오일 등 제품의 형태보다는 자신의 피부에 맞는 제품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5가지 실천 지침은 단순히 덜 씻는 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몸을 더 잘 이해하고 더 잘 돌보는 방식이다. 노년기의 건강은 무언가를 더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 맞지 않는 것을 덜어내는 것에서 시작된다. 이제는 청결의 기준을 다시 정의해야 할 때다. 매일 씻는 것, 오래 씻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몸이 견딜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씻는 것이 진짜 건강한 청결이다. 다음 장에서는 이 모든 내용을 바탕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목욕 습관의 변화가 어떻게 일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그리고 실천한 분들의 사례를 정리해드릴 예정이다. 습관은 바뀌기 어렵지만 한번 바꾸면 인생을 바꿀 수 있다. 이제 작은 변화에 힘을 믿어도 좋다. 우리는 지금까지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왜 매일 목욕을 피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생활 습관이 건강과 안전에 도움이 되는지를 10가지 장에 걸쳐 살펴보았다. 이 마지막 장에서는 그 여정을 정리하고 다시 한번 마음 깊이 되새길 수 있도록 이야기하고자 한다. 먼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중요한 5가지 이유. 첫째, 노화된 피부는 매일 씻을수록 더 약해진다. 수분 함유량이 줄어든 피부는 자주 씻을수록 보호막이 손상되며 가려움과 염증이 생긴다. 둘째, 매일 목욕은 혈압 변동을 유발하여 낙상의 위험을 높인다. 특히 뜨거운 물을 사용할 경우 어지러움과 실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될 수 있다. 셋째, 식사 직후나 공복 상태에서의 목욕은 뇌혈류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노년기에는 혈액순환 조절 능력이 떨어지므로 사소한 습관도 큰 위험으로 이어진다. 넷째, 몸이 아프거나 피로할 때의 목욕은 회복을 방해하고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다. 감기나 열이 있을 때 목욕은 오히려 폐렴 등의 합병증으로 발전할 위험이 높다. 다섯째, 술을 마신 후의 목욕은 혈압 저하, 심정지 등의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노인의 간 기능은 악해져 있고 알코올의 영향이 더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이 5가지 이유는 단순한 정보가 아니다. 이는 내 몸의 변화에 주목하고 그에 맞춰 삶의 방식을 조정해야 할 시기가 왔다는 신호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새로운 길을 찾기 시작했다. 9장에서 소개한 5가지 실천 지침을 다시 떠올려보자. 1. 이틀에 한 번 목욕하는 습관. 2. 미지근한 물 36에서 37도 사용. 3. 5에서 10분 이내의 짧은 목욕 시간. 4. 순한 세정제와 부드러운 세정 방법. 5. 목욕 후 3분 이내 보습제 바르기. 이 지침들을 일상에 적용한 수많은 어르신들이 피부 상태가 좋아지고 가려움이 줄어들며 숙면의 질이 높아지는 변화를 경험했다. 뿐만 아니라 낙상의 불안에서 벗어나 욕실을 보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목욕이 더 이상 부담이 아닌 편안한 자기 돌봄의 시간으로 바뀌었다. 나는 이 모든 변화를 목격해온 의사로서 마지막으로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 청결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나이 들어서는 내 몸에 맞는 방식으로 청결을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예전의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하지 않아도 된다. 매일 씻지 않는다고 해서 게으르거나 불결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내 몸의 변화에 맞춰 씻는 방식과 빈도를 조절하는 것은 스스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행위다. 몸은 말없이 변화하지만 그 변화는 분명한 신호를 준다. 피부가 가렵고 피로가 쌓이고 어지럼증이 생기는 것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생활 습관을 바꾸라는 몸의 요청일 수 있다. 변화는 어렵다. 평생해온 습관을 바꾸는 일은 때로 자존심을 건드리기도 하고 불편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그러나 그 작은 변화 하나가 삶 전체의 질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나는 이 글을 통해 많은 어르신들과 그 가족들이 목욕이라는 사소해 보이는 생활 습관이 얼마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정보를 혼자만 알고 끝내지 않았으면 한다. 함께 나이 들어가는 가족에게, 친구에게,
이웃 어르신에게 이 이야기를 꼭 나눠주시길 부탁드린다. 건강한 노년은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내 몸을 이해하고 돌보는 작은 습관의 반복 속에서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쌓여가는 결과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이 말을 전하고 싶다. 늙는다는 건 새로운 방식으로 나를 다시 돌보는 일입니다. 그 시작은 뜨거운 물 대신 미지근한 물을 택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목욕 습관이 조금 달라지기를, 그리고 그 작은 변화가 더 편안하고 건강한 하루를 만들어주기를 진심으로 응원한다.